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 방네 톡톡. 구미시 강동지역 마을 미디어 진평 숲속마을 이야기의 동네방네 톡톡 프로그램은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서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고 구미에서 유일한 마을 미디어입니다. 저는 진행자 김정락입니다. 동네방네 톡톡 15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극단적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고 집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습도 높은 무더위가 찾아와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아침 교통 봉사활동 시간에 힘들었습니다. 점점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기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지내신 우리 김현권 전 국회의원과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경기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예. 이게 있던 기관이 아니고 네. 요즘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탄소 중립 네. 이게 굉장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국의 광역 단체 중에 가장 먼저 이런 기관을 새로 설립을 하고 네. 제가 초대 원장을 제가 가서 직접 설립을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 일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임기를 마쳤고 네. 7월 11일 날 마쳤고요.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바로 12일 날 네. 진짜 따끈따끈한 구미 시민이 됐습니다. 전입을 해서. 그러시구나. 11일 날 퇴임하시고 퇴임하고 12일 날 이제 구미 시민으로 예. 이제 소위 이제 예전처럼 복귀하셨다. 복귀.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기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소를 구미에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도민이 되었다가 네. 딱 퇴임하고 네. 구미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경기도 도민인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수원에서 수원에? 살았습니다. 네, 수원에서 꽤 살다가 예. 저는 여러 곳에 그냥 예. 방랑자 인생으로 구미까지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런 재밌는 일을 하셨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긴데요. 아무튼 뭐 우리 마을이 예. 공동주택이 가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거든요.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보자 예. 하는 뜻에서 이런 우리 방송도 시작하고 또 이제 보셨지만 공동체 활성화 단체 네. 한울타리도 주민들이 만들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의원님도 모시게 됐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주민들도 얘기하고 구미시에 있는 또 여러분들 와서 이제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장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재밌게 또 의미 있는 수다 들어보면 잘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러면 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얘기부터 하죠. 예. 아니 어떤 계기로 그렇게 가시게 되셨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탄소 중립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정부에서 네. 2050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있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예. 그게 2050년도까지 네. 대한민국의 탄소를 중립, 그러니까 여기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탄소 중립이란 말이.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또는 뭐 산업화 과정에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 탄소를 계속 배출을 하는데 네.
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기온의 상승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보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배출하는 만큼 나무를 더 심거나 탄소를 포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시키는 사회를 만들겠다.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2050년까지. 그렇죠. 2050년도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네. 국가의 계획을 세운 게 2050 탄소중립위원회입니다. 제가 그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서 계속 이 부분에 관한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 국가는 정책을 세우지만 이 일은 광역단체나 기초지자체나 시민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렇죠. 네. 예. 네. 국민이 해야 국가는 되니까.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고 하는 일을 하지 네. 국가가 나서서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또 해야 할 영역들이 있어서 그래서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가 또 기업도 가장 많고 네. 우리나라에서 전기도 가장 많이 쓰는 곳이라서 네. 경기도에서 먼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을 설립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예. 기초를 놓으셨군요. 그래서 예, 일대 예. 원장으로 예, 예. 일하셨네요. 뭐 일대 2년 하셨나요? 2년. 2년 동안 임기를 꽉 채우시고 예. 소감 한마디, 퇴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나마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경북도 네. 빨리, 그러니까 자연보호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경북이나 구미도 결코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마을운동도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와 큰 연관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늘 변하고 발전하는데 그러한 자연보호도 시대에 맞게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에서 환경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네. 또 지금 산업과 연관해서 에너지 문제를 함께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과거에 그냥 자연보호 운동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도 빨리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예전처럼 뭐 네. 쓰레기 줍고 재활용 잘하고 이런 자연 보호 운동 차원을 넘어서야 넘어서서 된다. 넘어서서 왜냐 그러면 네. 그 에너지를 바꿔내는 거거든요. 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 나가는 건데 그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새로운 또 과학 기술이 도입되는 거다가 보니까 네. 거기에 또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에너지원에 따라서 예. 새로운 산업이 재편되고 그렇죠. 그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제가 지금 예.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을 하면요. 네. 기후 위기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가 1.1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1.1도. 예. 기간 얼마 동안요? 산업화 이후에. 200년 동안에 1.1도 그렇죠. 올라갔다. 195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1950년도 이후예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예. 1950년도 이후에 예. 1.1도가 올라갔다. 예. 1.1도가 올라갔다.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체온이 2도가 올라가면 네. 죽죠. 체온이 2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걸 못 떨어뜨리면 죽잖아요. 못 살잖아요. 네.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지구 자체가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지구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기후의 대격변을 일으켜서 인류를 멸종시킬 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거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구의 긴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이런 기후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빙하기도 있었고 감빙기도 있었고 여러 번의 격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격변이 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못 사는 거죠.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후의 변화를 지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여건이 되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다시 대격변이 일어나서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예. 과학자들이 그렇게 내다본다 과학자들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기원 상승을 1.5도 이내에서 막아보자. 그게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기온의 상승을 네. 1.5도 이내에서 1.5도 이내에서 예, 막아보자. 지금 벌써 1.1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거의 뭐 다 왔네요. 예, 그 1.5도까지 막아보자는 게 파리 기후 협약 네. 2015년도에 한 거고. 네. 그러면 기온의 상승은 왜 일어났는가? 그렇죠. 예,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대기 중에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사를 했더니 네. 그것이 산업화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에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올라간다. 네, 네. 그전엔 안 올라갔어요. 이것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와 네. 기온이 상승하는 그래프가 완전히 일치하더라. 일치하더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예. 높아지는 그래프와 그렇죠. 기온 상승 농도가 같이 기온, 가더라. 예. 비례하더라. 예, 완전히. 네, 거의 그래프를 놓고 보면 네, 거의 비례하더라. 겹치는 정도로.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이 기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구나 라고 과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낮추자. 그러니까 더 이상 높이지 말자. 낮추든지. 네, 네. 이거죠. 네.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왜 늘어났는가? 네. 탄소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구상에 탄소가 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 전체 탄소는 양은 단 한 톨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늘어나려고 하면 네. 탄소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들어왔거든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우리가 뭐를 먹어야 살이 찌듯이 네. 안 먹고는 살이 안 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탄소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네. 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늘어났을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질문은 제가 해야 되는데 왜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시죠? 이게 수단입니다, 수단. 이게 우리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이 뒤죽박죽 돼서 지금 잘 잡는 바인데 앞뒤로 막 어쨌든 좋습니다. 그거는 지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일정한데 그렇죠. 대기에서 늘어났다 그러면 어디에 것이 대기로 옮겨졌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땅 속에 있던 것을. 땅 속에 있는 탄소가 땅 속에 매몰되어 있던 탄소를 네. 대기 중에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 석유, 가스를 에너지로 쓰면서 땅 속에 있는 것을 계속 꺼내서 공장도 돌리고 난방도 하고 차도 몰고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탄소가 배출된 것도 있지만 인간이 편리한 생활과 산업 문명 발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난 뒤에 소위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난 뒤에 탄소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배출될 건 없죠. 자연적으로 배출될 건 오히려 자연적으로는 탄소가 줄어듭니다. 나무가 계속 자라면 탄소를 흡수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탄소 흡수가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가 탄소 흡수원은 나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건 계속 꺼내서 늘린 거고 나무가 흡수하는 거는 그 양을 못 따라갔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또 나무를 베서 오히려 그 아마존 같은 데는 나무를 막 베서 그 콩 심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탄소가 또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대기 중에 탄소가 늘어난 것은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땅 속에 매몰되어 있던 것을 채굴해서 써서 꺼내서 공기 중에 노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채굴해서 안 쓰면 되죠. 그렇죠. 방법은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해서 쓰다 네. 보니까 네. 탄소량이 늘어났고, 그렇죠. 탄소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수치도 늘어났고 그 기온이 상승돼서 기온 상승한 원인이 지금 됐고 1950년대 이후로 예. 1.1도 늘어났으니 예, 예. 그게 결국은 인류의 마지막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렇죠.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이제 그렇죠. 줄이자. 아, 앞으로 중단하자. 중단하자. 예. 여기까지 가는 예,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많이 지금 당장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점차 줄여서 네. 2050년도까지 네. 영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는 것에 그럼 탄소가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 만큼 예.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도달하자. 네. 이게 탄소 중립인 거예요. 탄소 중립. 예. 그러니까 탄소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예.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탄소 배출량과 예. 또는 자연이 흡수하는 양이 같아지는 자연은 지점까지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줄여 나가자 예, 이 예, 말씀이잖아요. 예, 예. 쉬울까요? 그것을 이제 물론 인류가 아직 안 해본 일이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목표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명 국가들이 네.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겠다고 국가적으로 선언을 했고 선언을 하고 다 했습니다. 또 협약도 맺었어요. 협약도 다 맺었고. 예. 그렇게 그 방향으로 힘차게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규범과 질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건 완전히 문명 자체가 좀 문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커다랗게 방식이죠. 전환하는 거죠. 큰 전환이 있어야 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네, 네. 전기차.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전기차가 대세가 되거든요. 대세가 됐죠, 지금. 예. 그럼 지금 전기차가 뭐 아직 충전기도 부족하고 불편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예. 그리고 더 비싸죠. 훨씬 비싸죠. 훨씬 비싸죠. 그런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네. 전기차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확대를 굉장히 빠르게 느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이유가 네. 이게 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거죠. 우리 저 원장님 얘기 예. 계속 빨려들다 보니까 예. 내가 진행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더 추가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 기후 위기가 오면 예. 기후 위기는 사실 어느 도시보다 우리 구미가 사는 이 도시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 의외로 왜냐하면 예. 화석 연료 에너지를 이 5개 국가산업공단에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구미 시민들의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우선은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줄인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내라. 국가들이 그래야 우리가 수입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아리백인 거고. 아리백이잖아요.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생산 수준,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개발하는데 그 수준으로 아리백 기준을 우리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좀 긴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 먼저 아리백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리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이제 국제 민간 협의체. 이건 이제 어느 국가가 나서서 아리백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전 세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나서서 기업은 보통 이제 IR 자기 홍보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친환경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이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홍보 목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쓰는 전기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차량 이런 데서 쓰는 전기를 전부 다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만 쓸 거야. 언제까지? 2050년까지? 아니죠.
그 기업마다 아. 선언하는 그 목표가 다릅니다. 아, 목표치는 다르고요. 목표는 다르고. 그러니까 아리 100이라는 말이 예. 100% 쓸 때까지 100%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야. 리뉴어블 에너지. 네, 네. 100% 재생에너지로 우리는 쓰겠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기업 활동을 하겠다. 라는 선언이고 다짐이 아리 네. 100인 거예요. 그것을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애플이 먼저 시작했고. 애플, 구글,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시작을 했는데 네, 글로벌 기업들이네요. 글로벌 기업들이 네. 지금은 전 세계 400개가 넘는 기업이 아리100 선언을 했고 재생에너지 100% 될 때까지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에 판매하겠다. 그렇죠. 그 말이죠. 우리의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는 이제 화석 연료를 안 쓸 안 거야. 쓰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음. 그래서 어느 기업은 2030년도까지 우리 그렇게 할 거야. 네. 어느 기업은 2050년도까지 그렇게 할 거야. 네, 정해놨어. 정해놓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전 세계 400개 기업이 네. 그런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만한 기업은 다 한 거예요. 알만한 기업은 다 한다 말이죠. 다 웬만한. 했어요. 네, 웬만한. 네. 그런데 이미 400개 중에 70여 개 기업은 아리100에 달성했다고 또 선언을 했어요. 400개 중에 7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죠. 기업 활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네. 애플. 아, 애플이 그렇게 됐어요? 네. 애플은 2018년도에 네.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네. 재생에너지야. 그렇게 친환경 재생에너지야. 사실이 그렇는가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2018년도에 도달했다고. 왜냐 그러면 또 국제 기구들이 다 검증을 하니까. 검증을 하니까. 검증을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2018년도에 선언을 했고 네. 도달했다고도 발표를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이 2020년도에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다 재생에너지로 바꿨는데 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한테 납품해야 하는 회사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가 만든 이 휴대폰이 진짜 100% 친환경 되는 거지.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애플 자체가 그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애플은 미국 회사이지만 제조는 다 세계 대만에서 하고 대만 중국.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애플 휴대폰을 제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부품은 다 납품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품이 어떤 에너지로 만들었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에서 2020년도에 앞으로 우리가 진짜 이 휴대폰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납품하는 부품도 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했다라는 인증서를 붙인 것만 우리가 거래를 할 거야. 소위 아리백을 맞춘 그렇죠. 부품을 가져와라. 그래야 우리가 여기 맞습니다. 아이폰 조립할 테니까.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품을 생산하는 소위 하청업체들, 그죠? 협력회사들. 옛날에는 하청업체인데 요즘에는 협력회사들. 협력회사가 글로벌한데 그 회사들도 아리백에 맞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겠네요. 그게 이제 가능하냐? 우리 구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저기 LG 이노텍 이런 데서도 그렇죠. 그 애플의 이 렌즈를 납품하는데요. 그렇죠. LG 이노텍이 애플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이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데 회사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애플에 들어가는 휴대폰의 절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LG 이노텍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LG 이노텍 다니시는 분 방송에 나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 LG 이노텍에게 2030년도까지 아리백 맞춰라. 시간을 딱 정했어요. 2030년도까지 우리가 니네 카메라 모듈 잘 만드니까 사기는 계속 할 텐데 그때는 2030년도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아리백 맞춰서 납품을 해. 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예요. 심각해졌네요. 심각해졌죠. LG가 지금. 그래서 LG 이노텍이 공장을 옮겨야지 그럼. 아리백 선언을 했어요.
아리백스 우리 또 맞추겠다. 우리도 맞추겠다. 오케이.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 맞추겠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 그렇죠. 되나요? 그럼 이제 LG 이노텍은 고민인 거죠. 네, 팔아먹으려 그러면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언은 해놨는데 네,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이 고민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삼성만 써도 뭐 모자란다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다 합쳐도 삼성 혼자서 쓸 게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런다는데 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아리백의 당면에 당면의 있네요. 문제죠. 이 얘기가 밑도 끝도 없겠어요. 지금 예. 우리 저 원장님하고 얘기하면 일단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일부로 하고, 일부러. 예. 예. 그 다음에 2부로 이어서 예. 우리 다음번에 또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전 뭐 자주만 불러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우리 저 방송은 오신다는 분 안 막습니다. 언제든지 다 오케이 합니다. 그럼 저한테 고정 코너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아주 이 기후 위기나 예, 이런 데에 예.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예. 얘기들, 구체적으로 우리 예. 삶의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예, 문제들, 예. 이런 얘기들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계몽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네, 모르니까. 예, 알아야 됩니다. 네, 일단 이게 알겠습니다. 얼마나 네.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네. 알아야 됩니다. 네, 일단 처음 일부 와 보시니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 방송이 예. 이 소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마약 같습니다. 이게 한번 하고 나면 또 누구 하실 분 없나 또 이렇게 재미있게 예, 또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네방네 톡톡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수다방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채널 진평숲속마을 이야기 우리 지역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영근 전 의원님 경기 환경 재생 에너지 진흥원 진흥원. 이름도 깁니다. 야근은 없습니까? 뭐 그냥 진흥원. 진흥원이 하도 많아서 맞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예. 우리 원장님 모시고 함께 일부러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게스트 김형권, 시그널 음악 김주형, 촬영 김미승, 그리고 MC 김정락이었습니다. 여기는 진평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스튜디오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